미적분이라는 말을 뭐 혹시나 안 듣고 살았나? 미분 적분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들어보셨죠? 그때 보통 어떤 느낌으로 좀 다가왔어요? 응? 생각했다가? 근데 막상 배워보면은 이 미분에서 어려운 건 미분의 좀 정의를 조금 내리는 부분이 좀 어렵지. 사실 미분을 이용해서 시계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건 좀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미적분이 대학교 과정에서 해석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은요 그냥 일종의 그냥 구구단 같은 거예요. 네,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되게 별 내용은 아닌데 되게 어렵다는 선입견이 좀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렵냐면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어려워요.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미분이라는 거의 목적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보통 여기는 미분계수 원료부터 시작할 텐데 이제 미분계수가 뭔지부터 이제 알아보긴 할 텐데 이제 미분이라는 거의 목적이 이제 뭐냐면 그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좀 나타내고자 할 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래프를 보통 그리는 건 요즘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요새는 조금 약간 그래프를 분석한다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긴 해요. 그래서 미분의 목적은 이제 정확히 이제 아마 고등학생들한테는 좀 그래프를 그리는 쪽이 조금 목적이 좀 더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순서로 보통 배웠냐면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 좀 제외하고요. 1차 함수 그래프부터 그렸죠? 직선부터 그렸다고요. 근데 중3만 돼도 2차 함수가 나오니까 그래프가 직선에서 뭘로 바뀌냐면 곡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등과정에서도 우리가 실제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직선보다는 물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배우긴 하지만 이제 직선 이후에는 다 곡선 가지고만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 과목 배우더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그리고자 하는 게 이제 미분의 목적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직선의 그래프는 뭘로 정해지냐면 이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지? 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그래프의 높낮이로 y좌편을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결정을 해서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서 할지 예상을 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제 곡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곡선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곡선의 그래프를 이제 좀 그려보면은 우리가 곡선이라는 거 사실 기울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곡선은 점 하나하나마다 그래프가 누워져 있는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이쪽 점에서는 그래프가 한 이 정도 누워져 있는데 이쪽 점 가면은 그래프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좀 더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곡선이라는 거는 해당 점 하나하나마다 누워져 있는 그러니까 그래프가 굽어져 있는 이제 정도가 그때그때 좀 다르니까 이제 실제로는 곡선에는 기울기 개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극한 개념이 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는데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해당 지점에서 이 점까지 특정 구간을 끊어가지고 내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도대체 여기서 몇 가지 x값이 변할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은 얼마나 변하냐 뭐 이 정도의 비율만 좀 따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곡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이런 식으로만 따졌는데 극한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프가 누워져 있는 정도를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오늘 그것까지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 그 파트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가 매 순간순간마다 곡선의 그래프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정도로 누워져 있는지 구하게 되는 개념까지 이제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미분계수의 이제 목적이 되는 건데, 자 그러려면은 맨 첫 번째 요거부터요. 직선의 기울기부터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직선의 기울기.
그럼 직선의 기울기, 우리가 이제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냐, 이거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이제 직선을 이렇게 이제 직선의 일부분만 이렇게 떼서 이제 그렸다고 치고, 직선의 x좌표를 A, 직선의 x좌표들을 양 끝점에 이제 x좌표들, 직선의 일부분만 그린 거는 실제로 성분이겠죠? 어쨌든 이 직선의 일부분을 잡아서 내가 이 점에서 여기 양 끝점을 A, B라고 하고 x좌표를, 그럼 y좌표를 y는 fx라고 생각해서 y좌표를 fa, 그 다음에 여기를 fb 이렇게 나타내신다면 우리가 이제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썼었죠? 흔히 x 변화량, x 증가량이라고도 좀 이야기를 하고요. y 변화량, 즉 x의 값에 대한 y의 변화량의 x의 값의 변화량에 대한 y값 변화량의 비율, 이게 이제 기울기의 정의였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흔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x 변화량을 재기 위해서 b에서 a를 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b에서 a를 뺐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이제 차이도 같이 이런 식으로 빼는 순서를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했다고요. 물론 여기서 A, B에 빼는 순서는 수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었죠. 이렇게 되더라도 비율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썼던 게 우리가 이제 그 맨 처음에 배웠었던 기울기의 정의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이 표현을 조금 더 다르게 좀 다른 기호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차이를 어떤 기호로 써서 나타내냐면 델타 x라고요. 여기 세 문자가 이제 그리스 알파벳으로는 델타거든요. 델타라고 있는 기호인데 델타 x.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 값의 변화량이니까 이제 이런 애들 보고 델타 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보면 FB라는 건 뭐냐면 A에서부터 델타 X만큼 늘어난 양이잖아요, 여기가. 그럼 FB라는 함수값도 우리가 그 비율을 나타낸다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을 새로 이런 델타 X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자, 지금 B에서 A 뺀 거, 지금 여기서 여기 뺀 거는 델타 X만큼의 차이겠죠? 델타 X, 그럼 FB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면 직선의 기울기를 이제 표현하는 식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 단원에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섞어가면서 좀 이제 기울기 개념, 즉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곡선으로 끌고 오면은 이제 곡선에서는 흔히 우리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혹시 스키장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얘기를 조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언덕이 있다고 쳐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하고 이제 언덕이 있다고 체크해 보시면은 보통 스키장 같은 데서는 왜 그 슬로프의 경사도를 비율로 나타내거든요. 뭐 10%, 15%, 20%.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여기 어떤 특정 지점에서 이 슬로프가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라고 치고 끝나는 지점이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거리를 재요. 수평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이제 그냥 쭉 뚫고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갔을 때 거리분의 세로 방향의 높낮이의 차이. 수직거리라고 보통 그러는데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 곱하기 100이라는 게 경사도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탄젠트의 역함수로 돌리면 각도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좀 투머치하니까 얘기 안 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에 내가 특정 부분을 이제 딱 끊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이 그래프가 x값이 얼마큼 변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y값이 얼마큼 변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특정 지점에 x값과 그리고 함수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의 비율을 또 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재면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곡선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평균적인 변화율을 해서 자, 실제로는 이렇게 여기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곡선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이게 곡선에는 기울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특정 구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값이 이만큼 변할 때 y값은 저만큼 변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율을 이제 직선의 기울기 마냥 재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곡선을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이만큼의 비율로 이제 변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균 변화율에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를 델타 x라고 나타낸다면, 자, 직선의 기울기랑 식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다만 곡선에서는 이제 기울기라는 말로 하지 않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으로 이 식을 불러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곡선에서의 특정 지점에서의 이제 평균 변화율을 재는 이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45쪽에 이제 있는 예제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재는 건데, 자, 내가 이제 곡선 S 45쪽에 있는 예제만 좀 얘기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미분계수 좀 이야기를 할 건데, 45쪽에 이제 1번에 보면은 fx가 x제곱 플러스 2x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고 치면 x축만 그리는 거야, x축만. 자, 이렇게 x축에서 마이너스 2가 0에서 만날 거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 뭐냐면 x 값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변할 때 얼만큼 이제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 즉 마이너스 2,3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3까지 y값은 얼마나 변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x값의 변화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라고 하는 게 평균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이면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그려서 그렇긴 하는데 대충 여기 있다고 칠게요. 좀 너무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거리하고 2하고 3, 0하고의 거리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자, 지금 여기 2 집어넣으면은 4니까 8이죠, y가.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에서 시작해서 곡선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y값은 평균적으로 얼마큼의 비율로 변하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조금 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에서 마이너스 2 빼는 거, 그럼 이제 F3에서 F-1을 뺀 식의 값을 구해주시면 해당 곡선의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이 곡선의 해당 구간에서의 변화율이 좀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는 양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양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 좀 생각을 하셔서 n의 값을 구해주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내가 계산을 하진 않을게요. 저희 평균 변화율의 개념만, 뜻만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x의 값이 a에서 델타 x로 변할 때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x의 값이 델타 a에서 델타 x니까 a 플러스 델타 x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이 그대로 적혀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서는 자, a에서 델타 x를 더하면 b가 이제 a 플러스 델타 x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의 구조를 한 번 더 적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평균 변화율을다가 이제 극한 개념까지 얹어주면은 이제 미분계수라는 개념이 좀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좀 얘기를 할게요. 20분에 좀 시작을 할게. 우리가 이 직선엔 기울기 개념이 있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직선이 이제 기울어진 정도를 저 기울기 개념으로 이제 손쉽게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어서 그래프 그리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곡선의 그래프는 이제 그 기울기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제 곡선의 특정한 부분을 끊어서 이제 그 특정한 부분의 양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 이제 곡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이제 체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개념이에요. 이제 곡선이 이런 변화일 만큼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실제로 이게 아까 45쪽에 1번 문제로 계산해 보면 여기가 이제 3이거든요. 이 값이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제 3이 나오는데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여기 이러고 썼구나. 3이라고 써야 되는데 좀 잘못했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개념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울기가 3 이렇게 나오면 즉 평균 변화율이 3이야 이 곡선은 이 구간에서 변화율이 3이야라고 하면은 내내 이 그래프가 이 3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로 이제 그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게 3이라는 의미가 x값이 조금씩이라도 커질 때마다 y값이 늘 3씩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x의 값이 뭐 하나씩 x값이 커질 때마다 이제 y값이 3이 이제 y값이 3씩 변화한다는 3씩 이제 증가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이 그래프 보시면 마이너스 2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텐데 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할 동안 y값이 3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여기서부터 최종 이제 첫 시작하는 전과 끝나는 전까지 이제 내가 x값이 변할 동안 y값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한다는 말 그대로 평균의 의미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드시 평균이랑 일치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학교 성적 같은 거 조사해도 학생들 성적 같은 거 조사해도 반평균이 70점이라고 해서 못난 상태의 점수가 70점인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평균에는 그런 함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3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부러진 정도가 그 굽어진 정도가 직선의 기울기 3과 반드시 내 시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함정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으로는 이제 곡선을 그려내는데 적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개념을 끌고 오는 거냐면 이제 극한의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미분계수라는 걸 끌고 와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평균 변화율의 개념을 좀 같이 평균 변화율의 개념에 이제 극한의 개념을 얹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이제 있다라고 하면 해당 지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은 우리는 A와 B의 차이와 이제 FA와 FB의 차를 이용해서 걔네들을 이제 비율을 엮어가지고 나타내는 게 평균 변화율.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 평균 변화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제 그래프 세상에서는 양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고 치면 자 내가 B라는 점을 좀 A에 가깝게 이동을 시켜보려고요. 그러면은 B라는 점이 한 이 점까지 이제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점까지 넘어왔다고 쳐보죠. 여기까지 넘어와서 B 땡 뭐 이렇게 해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은 이제 재면은 해당 이런 직선의 기울기로 변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B라는 점이 좀 더 가까워지면은 한 이 정도까지 오면은 기울기가 좀 이렇게 이제 변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B라는 점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A에 가깝게 붙입니다. B라는 점을 계속해서 X좌표 B인 점은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여기는 이 A 쪽에 가깝게 붙이면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 A가 있는 부분이 여기라고 치면은요 그럼 X가 A인 부분이 여기라고 치면 B라는 점을 계속해서 가깝게 붙이면 언젠가는 A가 거의 눈으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겹쳐져서 막 가깝게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뭐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두 점을 이은 거는요 실제로 여기 두 점을 이은 이 직선에 이렇게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면은 정말 눈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깝게 B라는 점이 X좌표가 A인 점과 가깝게 붙어버리면 자 이렇게 여기 X가 B라고 치고 자 이렇게 이제 가깝게 붙어버리면 실제로는 어디에 굉장히 유사해지냐면 점 A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접선하고 여기 있는 이 두 점을 이은 직선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해지겠죠. 자, 이게 이제 미분계수의 개념의 조금 첫 출발이에요. 내가 B라는 점을 X좌표가 A인 점에 한없이 가깝게 붙여버린다면 우리가 이제 두 점을 이은 직선이 마치 X좌표가 A인 점을 지나는 접선과 거의 유사해지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얘기했던 평균 변화는 뭐였냐?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B라는 점을 A 쪽에 굉장히 가깝게 붙여버리면, 그러면은 B라는 점이 A 쪽에 무진장 가까워진다면 여기 있는 이 두 점을 이었던 직선의 기울기가, 즉 직선이 여기 있는 점 A를 지나는 점 X좌표 A인 점을 지나는 접선과 굉장히 유사해질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로 그럼 그래프가 이 지점을 지날 때 그래프가 이 해당 지점에서 얼마나 누워 있는지 그 접선의 기울기로 우리가 이제 곡선이 구부러질 정도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미분계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냐면, 그러면 해당 지점을 이제 그래프가 해당 지점을 지날 때 그 순간에서의 이제 변화율은 그럼 뭘로 잴 거냐? 그거를 이제 보고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미분계수의 또 다른 이름은 이렇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인데 어느 지점을 지나는 순간 변화율, 여기서는 이제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 어떤 여기 B라는 점이 여기 눈에 가까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x좌표가 a인 점과 이제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됐었던 이 평균 변화를 나타내는 식에 뭐가 들어오냐면 극한의 개념이 좀 들어오는 거야. B라는 점이 x좌표가 B라는 점, 이제 x좌표가 B인 점이 x좌표가 A인 점에 이제 굉장히 가까워져 가는 거니까 B가 A로 향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게 바로 x좌표가 A일 때 그래프의 순간 변화율, 즉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랑 이게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을 아까 이제 봤었던 요거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로 조금 얘기를 하시면 B가 A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여기 있는 B와 A의 차이는 점점 얼마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B하고 A가 거의 차이가 없고 일치된다면 만약에 0에 가까워지는 건 없죠.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델타 X가 0으로 향할 때 하고 여기 두 번째 식은 그대로 뒤에다 적으시면은 이것도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B라는 점이 그래프를 따라서 끝없이 이제 A라는 점이 가까워졌을 때, 자, 두 점을 이루는 직선은 해당 지점에서의 접선하고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가까워져 가니까, 자, 얘네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x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여기 극한값은. 자,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는 우리가 해당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평균 변화율이 이제 실제로는 두 점이 한 점처럼 보일 정도로 이제 가깝게 붙여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구할 거니까 해당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극한 개념을 이제 도입하면은 이렇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양 끝점을 이었던 직선의 기울기가 마치 해당 지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미분계수는 해당 지점에서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구나 라고 이제 이 세 가지 말이 같이 다 연결들이 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미분계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x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나타내는 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기호로 바꿨으면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F 프라임 A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가지고 우리는 해당 지점의 그래프가 어느 정도 곡선이 굽어져 있는지, 어느 정도 누워져 있는지 이야기를 일일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게 이제 식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델타 x라고 쓴 거 이게 선생님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처음에 나오는 이제 개념 도입 부분을 좀 지나고 나면 델타 x라는 표현은 거의 이제 교과서에서는 잘 쓰지는 않아요. 이제 다 뭐라고 쓰냐면요, 이 델타 x 두 글자 쓰는 것도 귀찮다 해가지고 이게 원래 델타 x가 x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거를 나타내는 알파벳이 하나 또 따로 있어요. h. 보통 이렇게 아마 다 이렇게 h라는 말을 이용해서 식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두 번째 식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요놈이 F 프라임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제 마치 근의 공식처럼 머릿속에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이제 좀 미분계수 시점을 구하는 이런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작업을 실제로 좀 해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보통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여기 있는 두 가지 식을 다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는 두 번째 버전을 더 많이 이용하기는 해요. 거기 이제 46쪽에 2번, 1번을 조금 보시면은 x가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봐라 라고 시키고 있죠? 그러면은 x가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니까 이제 첫 번째 함수식은 4x 플러스 1짜리네? 자, 그러면 이제 fx가 4x 플러스 1이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책에는 두 번째 버전만 이용하는 게 돼 있지만 여기 46쪽 할 때는 두 가지 다 보여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버전. 자, 그러면 x가 3에서의 이제 미분계수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있는 이 b가 마치 x인 것처럼 좀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a 자리에 이제 3을 대입을 할 겁니다. 저 첫 번째 버전에서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거를 좀 할 텐데, 자, 이 식을 조금 여기 분자 부분을 좀 정리해 보죠. 자, 분자 부분을 정리해 보면. 자, b가 이제 3으로 가는데, 자, 지금 여기서 b 빼기 3은 그냥 냅두시고요. 자, fb는 4b-1이고, 여기는 f3을 계산해 보시면, 4b 플러스 1에서 f3이 얼마냐? 4, 3, 12, 13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자, 여기 4b-10이니까 4로 바꾸시면 b-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분위가 좀 되죠? 사실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약분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 극한의 미분에서 나오는 극한값들은 되게 극한값 구하는 식의 형태는 다 0분의 0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x가 3에서의 미분계수는 4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두 번째 버전으로 좀 해보면 뭐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으로 좀 해보면 h가 0으로 향하는데 h분의 자, f 자, a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x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는 우리가 여기서 x가 3이라는 말을 바뀌었으니까 저기 있는 두 번째 식에 a 자리에 3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또 정리를 마찬가지 하는 거죠. 3 플러스 h를 여기는 x가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4배를 해서 이제 1을 더한 거 빼기 14 h. 그럼 여기를 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또 정리를 해보시면 그러면 뭐가 되냐? 4, 3, 12에 자, 그럼 4h가 될 거고 여기는 4, 3, 12에 1 더해서 13을 빼니까 3, 4는 4제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약분해서 미분계수가 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게 저 식을 이제 이런 걸 이제 마치 공식처럼 이용해서 이제 미분계수들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2차 식이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버전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마 두 가지 버전 연습을 해보시는데 아마 조금 두 번째 거를 일반적으로는 더 많이 이용을 해요. 좀 여기 좀 지우고 그러면 이제 껴서 여기 저거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47쪽에 3번까지 좀 풀어볼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46쪽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차 함수죠. 자, 나중에는 이거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거를 더 빨리 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뒤에서는. 근데 그거는 아마 화요일날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이 연습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두 번째 버전만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버전은 자, 여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이제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A에 3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H의 영어를 향하는데 자, H분의 자, 3 플러스 H 여기 있는 X 자리에 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이제 2차식이 되니까 조금 계산하기가 꽤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3, 3 넣어서 뭐 계산한 다음에 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바로 식적으로 되겠죠? 자, 3, 3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여기 플러스 바뀌겠다. 그럼 3, 3이고 마이너스 여기 4 들어가면은 플러스 4를 빼는 거니까 빼기 4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어차피 상수항 길이는 날라갈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요걸 빠르게 구하는 식을 작성할 때는 이런 상수항 같은 거 거의 무시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상수항 4가 그대로 나오고 여기서도 상수항 4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제 빼면 없어지거든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좀 더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h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h제곱 나오겠죠? 여기 계산 쭉쭉 해볼게요. 마이너스 h제곱 2 곱하면 6h인데 마이너스 6h. 자, 그 다음에 이제 h제곱은 더 안 나오고 마이너스 6h에다가 여기 플러스 3h니까 마이너스 3h.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해보면 3제곱인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그러면 여기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9 없어지고 여기만 계산하면 상수항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h로 약분을 다 합니다. 이제 상수항 쓸 때가 되고 h로 다 약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3. 그럼 h의 0으로 향할 때니까 x가 3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아마 미분계수라고 이렇게 조금 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거구나 라는 내용 정도까지만 받아들이시면 그 다음부터 다 계산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47쪽에 그러면 하나만 더 보시면은 47쪽에 사실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 47쪽에 가로 1번 보면은 직선에 접선이 있나? 이런 느낌이 좀 들 텐데 직선은 사실은 이 접선이 존재하긴 해요. 사실 이제 직선에서 접선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경우는 직선이 접선 그 자체니까 직선의 접선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 47쪽에서는 가로 2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47쪽에 3번에 2번에서 내가 보면 x좌표가 2,-2라는 이제 점을 지나는 fx가 있는데 해당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겠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 fx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얘는 이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그럼 내가 x좌표가 2인 부분이 있을 텐데 자, x좌표가 2인 부분에 접선은 좀 그려봐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니요? 접선 조금 이상하네. 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니? 이제 그걸 이제 구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해당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해당 지점에서 미분계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여기는 미분계수를 이제 뜻하는 이 식에 얹어서 계산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h가 0으로 향할 때 h분의 f 이제 x좌표가 아니니까 x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조사하는 거니까 여기는 a 자리에 2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이 식에 맞게 2 플러스 h를 x 자리에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또 그냥 계산들을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2 플러스 h 넣고 3 곱하기 2 플러스 h 넣고 빼기 f2 하시면 되는데 이제 f2는 여기로 2 넣어보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8값이 6이라서 마이너스 2네요. 이거 마이너스 1을 뺀다라고 해놓고 여기는 위에 있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건데 정리한 결과가 자, 또 계산하면 h제곱이 여기서만 나오니까 마이너스 2h제곱 나올 거고 그러면 얘네들의 곱의 2배를 하면은 4h 마이너스 8h인데 여기 이제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5h가 나오겠네요. 1차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자, 그러면 상수항 계산해보시면 여기는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2니까 상수항은 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상수항은 사라지게 돼서 없어지게 돼 있고 h로 약분 해주시면 이제 이와 같은 가정으로 아까 풀었던 문제들의 반복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가 0을 향할 때니까 h가 0을 향할 때니까 이제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5겠구나라고 하시면 이제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확실하게 조금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개념은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라고 하면은 특정한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곡선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특정한 지점에서 얼만큼 누워 있는지 나타내는 일종의 기울기 비슷한 개념인데 걔네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기울기 구하는 식의 극한이 얹어진 모양이다. 자, 그래서 극한이 얹어진 모양인데 우리가 이렇게 평균 변화율의 개념에서 출발하면 해당 지점에서의 그 순간 변화율은 우리가 이렇게 원래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 직선이 점점 그 모양이 해당 지점에서 접선과 비슷해지니까 해당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해당 지점에서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을 구해낸다라는 거. 이제 그것까지만 정확하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는 끝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이제 그 개념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겠으면 요 식은요. 이제 F'는 이걸로 구해진다더라. 해당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요 두 가지 식 중에 어느 하나를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제 근해 공식처럼 이제 외우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미분계수 정의에 해당하는 식은 이제 좀 계속 갈 거니까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 그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이런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이제 극한과 계산하는 것들을 좀 오늘 다 보여드리고 그렇고요. 이제 어디 보시면 되냐면 48쪽 보시면 돼요. 48쪽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이제 극한과의 계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8쪽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미분계수 이용한 극한과 계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자, 흔히 미분계수와 극한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잠깐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값 구할 때 우리가 지금 실제로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개념을 적용해서 극한값 계산한 게 순간 변화율이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아니라 모두 다 0분의 0꼴입니다. 실제로는 모두 다 0분의 0꼴이었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프라임 A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바꿔봐라라고 시키는데 자, 여기 있는 h가 0을 향할 때 주어진 문제는 이거죠. f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우리가 f 프라임 a라고 하면은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h가 0으로 향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요 놈을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뒤에 있는 식을 기울기 개념으로 조금 기울기를 구했던 식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배웠었던 기울기 구하는 식으로 바꿔버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b-a분의 b가 이제 a로 갈 때 b-a분의 fb-fa.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었던 건데, 자, 이렇게 두 가지 식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놈을 이제 f'a를 이용한 식으로 바꿔봐라 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모양을 조금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편이 이쪽이 일치를 해야 돼요. 여기가 일치해야 되고요.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첫 번째 버전에서는, 자,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것들끼리 서로 모양이 식이, 그러니까 이 여기 네모 상호에 들어가는 식이 서로 일치해야 우리가 해당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 h 분해인데 자 여기 f 안에 들어가는 f 기호 안에 들어가는 놈은 a 플러스 2h죠. 자 여기랑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f'a를 나타내는 식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x의 변화량이 여기는 이제 분자는 h인데 분모는 2h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꼴이기 때문에 절대로 f'a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거꾸로 내가 여기가 2h였다면 어때요? 그러면은 자 내가 변화량이 0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자 2h분의 f a 플러스 2h 빼기 fa 꼴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버리면 뭐 이런 거거든요. x좌표가 a인 곳에서 x좌표가 여기서 2h가 더 는 거야. 해당 지점.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함수값이 fa 여기는 함수값이 fa 플러스 2h인 거거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여기는 h가 0으로 향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양 끝점이 마치 한 점이랑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붙어가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일치해야 우리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이제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여기가 2h가 아니었죠? 강제로 내가 그냥 바꿔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다시 뭐 해야 되냐면 분모에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이렇게 2를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덩어리에 2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내가 2 곱하기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h가 0을 향할 때 2h분의 fa 플러스 2h 빼기 fa.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덩어리는 뭘로 인정할 수 있냐? f'a로 인정할 수 있다. 어차피 변화량이 2h 변화량이 0으로 향하는 거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미분계수에서의 상황과 똑같으니까 여기를 이제 f'a를 인정할 수 있고 f'의 2배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서 예시가 하나만 좀 나와 있긴 하니까 조금만 더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여기 첫 번째 버전에 맞춰서 예시 하나만 더 보여주면 다른 예시. 그럼 반대로 h가 0을 향하는데 자 h분의 fa 플러스 2h가 아니라 똑같이 h를 하는데 여기가 2h였다고 생각해보죠. 분모가 이번에는 자 분모에 이제 2h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 함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여기 분모를 흔히 여기 있는 가로 안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h분의 h꼴이 돼야 되는데 여기 분모가 2h니까 여기 있던 2를 살짝 지우고 2분의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 부분은 이제 f'a로 좀 바뀔 거고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f'a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한 가지 버전 더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요. 자 하나 더 해보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3h고 여기가 2h라고 치죠.
자, 이렇게까지 한번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 자, 2H분의 이게 안있게 3H야. 그러면은 무조건 모양은 여기는 분모 쪽을 여기 F기와 안에 있는 3H에 무조건 맞추시는 거예요, 모양을. 그래서 모양 맞추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가 이제 3H로 나는 바꿔보고 싶어. 3H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서 2를 3으로 바꿨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제 원래대로 다시 2H 쓰고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얘네들을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누기 2를 해요. H. 그리고 1H로 바뀌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세배를 해주시면 3H로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는 분모에 대해서 이 작업을 했으니까 여기는 이 분수식의 값이 바뀌지 않으려면 분자에도 똑같이 이 짓거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2로 나누고 3을 곱했다는 의미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분자 분모에 2분의 3을 곱한 거 아니냐.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2분의 3 여기다 곱하면 여기는 계산이 되면서 3H로 바뀔 거니까 식이 이렇게 변하겠죠? 자, 이제 여기는 3H로 바꿀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분자에 요거 곱한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니까 분자에 이걸 곱했다는 의미는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했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자에 곱해주시니까. 그럼 실제로 여기를 내가 계산을 다시 해보면 원래식으로 돌아가겠죠. 2H를 얼마꼴로. 자,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F'A로 돌린다고 하면은 여기 2분의 3 그대로 냅두시고 F'A로 적으시면 이제 식이 고쳐지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치시는 건데, 자,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하자면, 자, 사실은 여기는 2분의 3이 왜 나오는 거냐면요. 여기는 2H를 3H를 바꾸는 과정에서 나왔잖아. 자, 여기를 잘 보면 여기. H의 개수비예요. 사실은. 여기 2분의 3이.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제 내신에서는 바로 모양을 딱 보자마자 이거 2분의 3을 F'A에 곱하는 그런 상황인 거야 라고 알아두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미분계수와 극한값을 구할 때 우리가 지금 방금과 같은 과정으로 모양 맞추기를 한다. 자, 요놈과 요놈의 이제 H의 개수를 일치하게 해서 F'의 A의 정의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빨리 가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H가 0으로 향하는데, 자, 기본적인 모양 F, A' 네모 H 빼기 FH 밑에는 뭐 세모 H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만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만 보시고 얘네들은 세모분의 네모 곱하기 F'A로 바꾸게 되는 거구나라고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바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이 이제 문제가 이제 1번 문제보다 조금 더 이제 확장된 버전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조진식을 쏘면 이렇게 A 플러스 H에서 A 마이너스 H를 빼는 모양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분모 H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게 우리 여기 있는 이 미분계수의 정의 H꼴에 맞는 식으로 이 모양을 이제 변형을 해주셔야, 그러니까 F'A를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극한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 모양을 보면 우리가 정의 모양을 H분의 F 플러스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적혀지는 게 보일 거고, 자, H와 H의 자리에 들어가는 변화량은 이제 일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애들이 일치하는 상태인데 지금 부족한 게 뭘까요? 여기랑 비교해서 부족한 게 마이너스 FA죠. 그래서 마이너스 FA가 현재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 마이너스 FA를 낑겨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낑겨서 넣어줄 때 어떤 식으로 낑겨 넣어줄 거냐면요. 미리 좀 분리를 할게요. 이렇게 FA 플러스 H가 있는 것과 FA 마이너스 H가 있는 거를 이렇게 H분의 FA 플러스 H, 자, 그리고 빼기 H분의 FA
A-H 꼴로 분리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를 이용한 이제 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려면 이제 부족했던 마이너스 FA를 끼겨 넣는 거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FA를 끼겨 넣으면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자, 지금 마이너스 FA를 끼겨 넣으니까 뒤에서 마이너스 FA를 빼서 이제 원래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똑같이 뒤에서도 마이너스 FA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통분이 더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자, 마이너스 FA에서 마이너스 FA를 빼니까 합이 0대로 사라지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극한값을 적용해 주시면 자, 지금 보면 이 식은 h에 0을 할 때 f'a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f'a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h분의 마이너스 h니까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개수가 h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여기에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오는 이제 h의 개수가 일치하면서 변화량이 일치하는 거니까 f'a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현재는 마이너스 아니니까 강제로 마이너스 붙여주고 분자에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f'a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것, 즉 우리가 1분의 마이너스 1꼴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모양을 이용해 주시면 바로 마이너스 f'a로 이 부분이 튀어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부분들을 중간에서 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루메보가 하나 더 이 사이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의 극한값을 f'a로 나타낸다면 f'의 2배라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적어보니까 이게 하나는 f'A, 하나는 마이너스 f'A가 돼서 내려와서 계산이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이쪽에다 한번 예시를 써볼게요. 다른 예시로 이제 예시 하나 더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h가 0을 향하는데 h분의 f 2 플러스인가?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f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2h 이렇게 해버리시면요.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또 분리를 하겠죠. 분리를 할 텐데, 자, 그러면은 분리한 식을 적으면서 바로 부족한 fa 꼴을 넣어주시면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그리고 h분의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2h니까 자, 이렇게 a 마이너스 2h 자, 여기서 이제 이 놈이 원래 없었던 놈이니까 뒤에서 한 번 더 빼주셔야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에 대한 극한값을 이제 미분계수 이용해 나타낸다고 하면 자, 이제 빠르게 해볼게요. 여기서 개수의 h 이제 개수 연어하고 이런 보니까 개수비가 1분의 2죠. 자, 그러면은 분모에 2가 부족한 것이 분자에 2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앞에 부분은 f'의 2배 자, 여기를 계속 딱 간 겁니다. 여기도 1분의 마이너스 2h니까 마이너스 2 f'a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하고 있습니까? 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앞에 있는 식에서 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바꿔서 계산을 바로 해버리시면 4 f'a로 이제 식이 간단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h의 개수비를 보면서 자, f'a의 개수를 정하고 걔네들끼리 각각 더하든지 빼든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예시들을 이제 좀 보시면 이제 배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첫 번째 식만큼이나 이제 조금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첫 번째 식을 좀 확장한 버전이긴 하니까 이것도 좀 내용을 조금 약간 공식화해서 정리를 한다면 세모 h분의 fa 더하기 네모 h 빼기 보통 빼기가 나와요. 자, f 이제 a 더하기 더 이건 더하기를 하고죠. 자, 그럼 이제 별 h 이런 거거든요. 자, 지금도 자, 분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분리를 하면서 또 이제 h와 h의 개수비를 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 하나,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세모하고 여기를 묶어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세모분의 네모와 세모분의 별이 각각 F'A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걔네들끼리 지금 현재 빼고 있는 거죠. 빼기 이렇게 해놓고 이게 바로 F'A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내려보시면 우리가 미분계에서 극한값을 구하는데 자, 이런 모양으로 구해지게 된다라고 좀 빠르게 내려오시더라도 이제 전혀 문제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H꼴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 이제 4번에서 해봤다면 이제 그 옆쪽에 있는 5번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여기 보이는 여기 B가 A로 향할 때 그래서 흔히 여기 있는 B가 뭐 아까 수업 때는 자 B가 여기 있는 B가 흔히 이제 우리가 변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X가 A로 향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X가 A로 향할 때 X-A분의 Fx-FA로 좀 기억하시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이제 흔히 이제 교재나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쨌든 중요한 건 X가 A로 향하는데 둘 다 0분의 0꼴로 향한다는 거 이제 그것까지 이제 모양을 챙겨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그쪽에 5-1번을 좀 보시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미분계수를 이용한 식으로 주어진 식을 극한값을 변형해서 알아보세요 라고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놈자리 오는 게 서로 일치해야 저렇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 나타내는 식이 되면서 우리가 극한 비교까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라고 XA에서 미분계수라고 할 수가 있겠다. 라고 했으니까 자 비교를 해보죠. 여기는 1, 2는 모양이 맞죠. 그런데 여기는 x하고 x제곱은 모양이 맞지가 않고요. 모양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다 맞출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f 뒤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식은 우리가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건들 수 있는 건 자 이렇게 x-1 같이 f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춘다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나는 맞추고 싶으니까 일단 자, 일단 맞춰봅니다. 자, 맞춰놓고 미분계수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지 처음이니까 한 번만 따져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모양이 x제곱 1 맞춰져 있죠? 자, 그리고 x가 1로 향할 때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나 여기 x제곱 마이너스 f1이나 다 0으로 향하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0분의 0꼴인지도 확인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분모인 x-1에 어떤 짓을 해야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겠냐는 거죠.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이 제 x-1과 x 플러스 1의 곱으로 좀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그게 보여야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여러분들 이제 수준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은 분자분모에 곱해서 이렇게 내려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줄에는 여전히 이제 뭐가 곱해져 있을 거냐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어야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원래대로 이 식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여기 앞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값의 극한값을 x가 1로 향할 때 극한값을 미분계수 등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시면 자 x가 1로 향하죠? 1로 향하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로 이제 여기는 x가 1로 향하는데 이쪽 부분은 이제 평균 변화율을 원래 나타내는 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0분의 0분이는 평균 변화율이라면 이렇게 f' a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a 자리에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f'1이라고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 부분은 f'1로 향하는데 1이 될 건데 자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x가 1로 향할 때 2로 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극한값은 f'1 곱하기 2꼴로 계산하는데요. f'1은 문제 3이라고 써져 있으니 6이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2번 가봅니다. 자, 2번도 이제 모양을 보시면요. 뭔가 자, 우리가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식의 역수 모양이에요. 역수 모양. 자, 지금 보면 원래 x-1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fx-f1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위아래가 뒤집혔죠? 해당 모양이 뒤집혔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제대로 된 풀이를 보여드리면 분자분모에
x-1을 곱해서 우리가 이런 모양이 자, 극한값 안에 좀 나타내실 수 있게 변형을 좀 할 겁니다. 자, 그럼 변형을 하시면요. 자, 지금 이제 x분의 x-분의 fx-1이니까 자, 식을 이제 한번 써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자가 1로 나눈 거고, 그럼 이 부분이 f1'이라는 값을 향해 나아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f'1분의 1, 즉 f'1분의 1의 역수가 이제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고쳐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것도 바로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식은 약간 이제 모양이 이제 1, 2번과는 달라요. 1, 2번에서는 뭔가 분모 분자에 바로 어떤 식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췄다면 여기는 좀 다릅니다. 다 쓰고 얘기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식인데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x 마일이야. 근데 여기는 x, fx, 모양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원래는 F1이었으면 좋겠는데 F1이 아니라 X부터 곱해져 있는 뭔가 식구가 더 깔려있는 놈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만 뭐 X를 나눈다거나 해서 우리가 미분절 계수의 모양에 끌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곱셈이나 이런 마르슨 등으로는 식을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게 변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내가 필요한 F1을 끼워 넣는 거예요. 여기에 1이 있으니까 F1, 순수한 F1만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F1을, 즉, 마이너스 F1을 끼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 넣으면 뒤에서 플러스 F1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요, 원래 이제 좀 한 번에 쓰자면, 한 번에 좀 써보자면, 자, 지금 내가 미분계수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죠. 여기는 이 부분은 미분계수의 정의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분리,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요놈을 분리한다는 생각으로 식을 적어보시면, 자, 마이너스 x 마이분의 x f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이 부분은 원래 없었던 부분인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들려고, 정의에 맞는 식을 만들려고 챙겨 넣은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f1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요놈이 뭔가 뒤에서 빠져서 빼기를 해서 요놈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f1을 뒤에 덧붙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다시 더하면 원래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의 각각의 극한값을 미분계수 등등을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미분계수 이용해서 나타내면 여기는 당연히 F'1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F'1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요. 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여기를 이제 잘 보시면 문제를 잘 보시면 F1이 공통인수죠. 자, 그러니까 F1이 이제 공통인수이므로 얘네들을 묶어서 좀 생각해 보면 자, 이 부분만 따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따로 적어보시면요. 자, 그럼 이제 x 마이너스의 F1이 공통인수니까요. F1로 묶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변신을 해요. 그럼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x가 1로 향하든 뭐 10으로 향하든 뭐 얼마를 향하든 간에 자, F1이라는 값으로 계속해서 일정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빼기 F1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얘네들은 계산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여기가 3, 여기는 2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의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50쪽에 6번을 조금 볼게요. 한쪽 넘겨서 50쪽에 6번을 좀 봐주시면 자, 50쪽 6번은 이제 좀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사실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도함수라는 거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50쪽에 그 6번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이제 필요한 F'2의 값은 미리 이제 적어두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 우리가 이제 원래는 여기 있는 f'x를 이용해서 f'를 구하는 작업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 의도상 이렇게 조금 4차 이상 또는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심지어 x 8제곱 8차 함수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필요한 이제 어떤 지점에서의 x가 2에서 또는 이제 밑에서는 x가 1에서의 미분계수를 따로 이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화요일날 도함수 개념을 배우고 나서 해야 좀 쉬우니까 자 여기서는 f'이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미리 이런 거를 문제에서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것도 그런 식으로 조금 문제 조건을 내가 미리 조금 몇 가지 알려주고 한 가지 알려주고 나서 이런 필요한 미분계수는 미리 구해놓고 나서 식을 변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앞서 문제의 좀 반복이죠. 자, h 역을 할게 해놓고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만 h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또 아까처럼 이제 좀 불리합니다. 자 이쪽 자리에 딱 썼다가 지웠던 거 조금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괜히 지웠나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h분의 h니까 h분의 h의 개수 이제 개수비가 1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을 엮어서 f2를 이제 마이너스 f를 끼워 넣는 거죠. 마이너스 f를 끼워 넣었다가 더했다가 하시면은 여기는 바로 이제 이것만 보고도 F'인데 개수비가 1분의 1꼴, 즉 H분의 H꼴이니까 개수비가 1이라서 그냥 1 F'E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분리를 해보시면 자, H분의 마이너스 H 앞에 있는 게 2니까 F'E가 나오기는 나올 텐데 마이너스 1이 자, 개수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원래는 마이너스가 붙을 건데 걔네들 가지고 또 뭐하고 있냐면 빼고 있죠? 더해지 이제 부호로 바꿔서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F'의 주배이고요. 자 F'는 28인 거 구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F'를 어떻게 28이라고 빠르게 미분계수 정의를 이제 거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지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 것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x가 1로 향할 때 이것도 약간 이제 난이도가 좀 한 중짜리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푼 패턴을 이제 알고 있으면 문제 금방 풀죠. 자, 그래서 이제 x 8제곱 3x 마이너스 4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이제 문제 풀면서 필요한 조건들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자, 위에 있는 문제들, 앞에 있는 5번이나 이제 그 전에 있었던 4번 문제하고 다르게 자, 우리가 이제 x 마이,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x가 1로 할 때 여기 0 되는 부분이야.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어떻습니까? 사실 여기에 극한값을 우리가 굳이 한번 이제 구해본다고 하면 여기는 0을 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자 그거를 이제 잘 모르겠죠. 여기가 분명히 0분의 0꼴이 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만 이용하다 보면 여기를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8차식이라서 인수분해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앞서 문제처럼 5번이 6번하고는 다르게 자 이렇게 fx라는 어떤 기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셈으로 이제 x를 이용한 식 자체를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가져야 될 시각이 뭐냐면요. 여기 1 넣으면 0 되는 거 맞죠? 자, 1 넣으면은 0으로 향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자, 요놈이 4로 향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x가 1로 향할 때 4로 향하는 이 부분만 이제 뭘로 잡아주시냐면 fx라는 함수로 잡아주세요. 자, 그럼 여기는 4는 뭘로 보여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 4는 x에 1을 대입했을 때 여기는 이제 x 8제곱 더하기 3x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4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4는 f1의 값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될 거냐 주어진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x 분의 fx 마이너스 f1 자, 이렇게 하면 이제 F'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F'를 fx가 자, x 8제곱 더하기 3x인가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F'를 이제 구해봐라 라고 시키면은요 이제 어떻게 한 번에 나오게 되냐면 8 더하기 3에서 11 나오시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1이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저 11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도함수를 배워야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기 식입니다. 여기서는 주어져 있는 극한 모양이나 이런 식의 모양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정도의 연습만 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원리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하여가 배워야 될 내용을 미리 알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가 다행히 있지는 않고요. 거기 어디를 좀 보셔야 되냐면요. 여기 원류에 어떤 문제를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이제 30쪽에 10-1번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30-1번을 이제 조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류로, 여기 이제 30쪽이에요. 이제 미분 다음에 넘어와서 10-1번, 이제 여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럼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형이 2분의 1일 때 라는 이제 말이 있을 겁니다. f'형이 2분의 1일 때,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향할 때 n 제곱 fn분의 4 빼기 f0의 제곱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F'형을 괜히 알려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F'형을 괜히 알려준 건 아닐 거고, 그런데 이제 내가 F'형이니까, 내가 뭐 이 모양으로 생각하든, 이렇게 H꼴로 생각하든, 뭘로 생각하든 간에, 그러면은 내가 F'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 즉 H꼴 한번 이용을 해볼게. H꼴을 이용해보면, H가 0을 향할 때 H분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 자리에 0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야지 F'형이 되는 거니까 0 플러스 H 빼기 F형,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모양을 이용해서 이 모양이 2분의 1. 자, F0 플러스 H니까 그냥 내가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H라고 쓰더라도 크게 이상한 건 없으시겠죠? 자, 뭐 여기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도 돼요. 자, x가 0을 해놨을 때 x 빼기 0, fx 빼기 f형,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하고 똑같은 모양의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을 이제 이용을 해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는 h가 0으로 향하는 거지만, 미분계수의 정의는 변화량이 0으로 향하는 거지만, 여기는 어때요? 변화되는 이게 변수가 무한대로 향하죠. n이라는 변수가 무한대로 향하니까, 자, 일단 이것부터 뜯어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 이것부터 어떻게 뜯어 고쳐줄 거냐? 자, 내가 주어진 조건에 구하는 식의 그 조건을 좀 맞추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향할 때 0이 되는 변수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역수. 자,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하면 n분의 1이라는 역수는 0을 향하는 거 같겠죠. 자, 그래서 이제 n분의 1을 t라고 넣고 이제 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치환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럼 t의 값은 0을 향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t하고 n은 역수 관계이니까 n 대신에 t분의 1을 대입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식의 이게 변수를, 자, 이렇게 t로 바꾸시면서 이제 0을 향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n제곱 대신에 이제 t제곱을 t분의 1을 n 대신에 이제 t분의 1을 대입할 텐데, 좀 먼저 식의 모양을 보시면요, n 곱하기 중괄호를 제곱제곱, 지금 각각 제곱제곱 하는 거니까 n 곱하기 중괄호를 제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조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n 대신에 이제 t분의 1을 갖다 넣어버리면, 자, t분의 1 곱하기, 여기 n 대신에 t분의 1 들어가니까, 자, f 중괄호를 할게요. f, 여기 n 대신에 t분의 1, 즉 n분의 1이 t인 거니까 그럼 얘는 4t가 되거든요. 빼기 f형, 이런 꼴이 되고요. 자, 이런 애들을 뭐 하는 거냐? 제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식을 여기다 옮겨서 새로 쓰시면 t분의 1을 중괄호에 곱하는 거니까 t분의 중괄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t라는 변수가 이제 밑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분모 자리에 t 적으시고,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에는 여기 중괄호 안에 있었던 f4t 빼기 f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을 뭐 하는 거냐? 제곱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 우리가 이제 앞에서 새로 이렇게 적어놨던 미분계수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식과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h분의 h죠. 여기는 t분의 4t죠. 자, t가 0으로 향하고 h가 0으로 향하는 거니까 여기를 그냥 h 대신에 t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도 모양이 지금 t분의 t 마이너스 0꼴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4t, 여기는 t. 자, 즉 이 자리하고 이 자리 또는 이 자리하고 이 자리 있는 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또 4를 곱하고 여기에 4를 곱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식을 보셔야 되겠죠? 더 빠르게 갈 거면 t와 t, 지금 이게 h 역할을 할 거니까 h의 계수비, 즉 1분의 4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문제풀이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식을 고쳐주면 이 부분은 자, f'0이죠. 자, 그리고 f'0이라서 여기에다 여기 보이는 이 4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f'0 곱하기 4의 제곱으로 이제 여기를 극한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쪽 f'0 프라임 자리에다가 2분의 1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뭐 유제 10번 같은 경우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이렇게 바꿔서 식의 모양을 미분계에서 정의하게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1번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